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사심탕은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속이 쓰리고 이렇게 신물이 넘어오고 가슴 아래가 좀 그득한 그런 증상이 많이 있어서요. 평소에 집에 엑기스로 보관하면서 많이 먹었던 약입니다. 먼저 소시오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흉협고만, 이렇게 가슴 부위 그리고 소화기 상부 소화기 있는 데 쪽이 이렇게 그득하고 답답하고 또 식욕이 떨어지고 구토,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오한 발열이 있으니까 그 염증이나 감기, 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흉엽, 고만, 식욕 부진을 보면 소화기 증상이 겹쳐져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 소시오탕입니다. 자, 쯔무라 제약의 소시오탕 설명서를 한번 또 볼게요. 체력이 보통이며 때로는 옆구리에서 명치까지 통증이 있고 식욕부진이나 입이 쓰며 혀에 백태가 끼는 사람의 다음과 같은 증상, 즉 식욕부진, 구역질, 위염, 위통, 위장허약, 피로감, 감기 후기의 재반 증상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다양하죠. 이렇게 한열 혹은 허실 한 가지로 딱 개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염증이 아직 있으면서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바나사심탕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나사심탕은 담으로 인한 복부 팽만감, 딸꾹질,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이다. 급성위염, 만성위염, 십이지장궤양, 소화불량증, 위장신경증, 임신구토 혹은 감기 등의 감염증에서 비위불화를 나타내는 병증을 치료한다. 이 처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조성이 심하므로 위음의 오심구토에 응용해서는 안 된다. 비위의 기능이 조화롭지 못해서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에 사용한다고 했죠. 자, 다음은 쯔무라 제약 바나사심탕 설명서입니다. 체력이 보통이며 명치가 답답하고 때로는 오심 구토 증상이 있고 식욕부진, 배에서 소리가 나고 묽은 변,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의 다음과 같은 증상, 즉 근만성 위장염, 설사, 묽은병, 소화불량, 위하수, 신경성 위염, 위약, 숙취, 트림, 속쓰림, 구내염, 신경증 등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상한론에서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시오탕을 써야 할 이제 반표 발리증에 하법, 설사약을 잘못 써서 병이 심해졌을 때 바나사심탕을 이용하는 예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심화부에 그득함만 있고 통증이 없다면 이는 비증이니 바나사심탕을 사용해야 한다. 단 많이 불통자, 갑갑한 느낌만 있으면서 통증은 없다는 얘기죠.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은 매우 유사한 약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시호, 황금, 바나, 생강, 인삼, 감초 이렇게 소시오탕이 이루어지는데요. 시호와 황금은 차가운 약으로 이렇게 아직 미진한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 생강, 인삼, 감초는 중초에 작용해서 소화기를 조화롭게 만들어주죠. 소시오탕은 제가 소아 환자들을 보면서 오령산과 합방해서 열을 내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또 소화기 증상을 겸할 때 특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오를 빼버리고 황연을 넣습니다. 그리고 생강에 추가해서 건강을 더 넣어줍니다. 시오 대신 황연, 그리고 생강에 건강을 추가하여 준 처방이 바나사심탕입니다. 자, 황금 황연은 사심, 말 그대로 심, 가슴 부위에 열을 꺼주고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 건강, 생강, 인삼, 감초는 속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건강이 들어가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쪽으로 그 약의 성질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리를 심열비한증이라고도 합니다. 후세방적으로 고방을 설명하려니 나타난 일이고요. 네, 약 내용을 보면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황연함금으로 심열을 풀어주고 반화 건강, 인삼 감초 생강으로 비의 하늘, 그러니까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고방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른데요. 요시마스 토도와 같은 경우 황연을 열을 꺼주는 약이 아니라 심하의 비증, 그러니까 뭉친 것을 내려주는 약으로 설명합니다. 고방이든 후세방이든 사실에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요. 약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소시오탄과 바나사심탕의 구성 약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재를 보고 약이 갖는 원리와 성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소시오탄과 바나사심탕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시오탕은 진단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흉협 고만과 한열 왕래입니다. 즉 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또 답답하고 아픈 부위가 흉협 부위, 이 부위 전체를 얘기합니다. 가슴부터 소화기까지. 바나사심탕은 그에 비해서 이 경결 부위, 답답한 부위가 심하, 여기를 얘기합니다. 가슴 바로 아래쪽에 위장이 있는 부위죠. 그리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득하고 답답한 느낌이 주로 나타나는 증상에 사용하는 것이 진단의 요점입니다. 소시오탕은 체력이 보통이며 즉 아주 허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옆구리에서 배까지 이렇게 통증이 있고 식욕부진, 소화기 증상이 있는 거죠. 입이 쓰다, 소양경의 증상입니다. 혀에 백태가 끼는 사람의 구역질, 위염, 위장허약, 피로감, 감기 후기의 재반 증상에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염증이 좀 남아있는 증상에 사용하는 겁니다. 피로감, 그리고 감기 후기라는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바나사심탕은 체력이 보통이며 이 말도 중요한데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체력이 허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나사심탕은 황연황금이 들어가잖아요. 체력이 보통이고 명치가 답답하고 여기를 얘기하죠. 오심구토 증상이 있고 식욕부진, 배에서 소리가 나고 묽은 변, 설사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소시오탕은 입이 쓰다 그랬죠. 바나사심탕은 구내염이 잘 생기는 상황. 이것도 다 열증이고요. 또 설사, 묽은 변도 바나사심탕의 주요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은 그 병증의 부위, 흉협이냐, 심하냐, 그리고 열증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한열왕래가 있느냐, 그리고 미진한 염증이 있느냐,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처방을 운용하시면 되고요. 소시오탕은 그래서 감기부터 소화기까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약이고요. 바나사심탕도 상부 소화기 증상이라면 매우 다양한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자, 소시오탕과 바나사심탕을 어떻게 활용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